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네 번째 용어 정리예요. 자, 이 기초 용어 정리에 주로 이제 민사특별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특별법은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사특별법은 민법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이 특별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용어들을 다 쓸 줄 알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랑 똑같아요. 같은 민법이지만 우리가 이제 민법 그러면 민법 총치, 물권, 개화법 파트가 뭐 예를 들면 뭐 1차 방정식이라 칩시다. 그럼 민사특별은 2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을 모르는 상태에 2차 방정식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다. 거기 쓰는 용어들인데 그 중에서 전 가등기 담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 이 가등기 담보가 뭐냐면 돈 빌려주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저당을 잡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제도잖아요. 저당을 잡았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서 경락되면 돈을 받아가는 게 우리 담보, 저당권 담보제도인데 돈을 채권자 저당을 잡지 않고 대신 뭘 잡느냐. 채무자 부동산에 이거 등기부예요. 여기 등기부가 있다면 소유권 등기부예요. 자, 돈 빌린 사람이 갑이고 돈 빌려준 채권자 을이에요. 이 채권자가 을구에 저당을 잡지 않고 여기다가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놨다가 돈을 갚으면요. 돈을 갚으면 이 가등기를 말소시켜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요. 돈 대신 그냥 바로 본등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대신 이 부동산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담보를 담보가 등기다. 또는 가등기 담보다. 반대로 보면 괜찮아요. 이런 제도를 쓰는 것은 즉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가등기를 잡아놓은 것을 담보등기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갚으면 본등기 내서 소유권을 가져버리는 거 이렇게요. 그 가등 담보제도로 부른다는 거. 자, 여기 사회생활 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 용어가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용어들이 다 낯설잖아요. 이 대물변제 예약이다 그래요. 예약. 이 대물변제란 말이 뭐냐면요. 대물 대신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 내가 빌려주는 1억 못 갚으면 대신 이 토지로 이 건물을 대신 갚겠다. 그걸 대물변제 예약이라 불러요. 그걸요. 그래서 빌려준 돈 대신 부동산으로 대신 돈 대신 갚겠다. 이 얘기가 바로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돈 빌려준 채권 계약을 맺고 대물변제 예약을 맺어요. 대물상환 예약, 대물변제 예약을 맺고 소유권 이제 가등기 잡아놨다가 돈 못 갚으면 본등기 내버리는 거. 그 본등기 내는 것을 예약 완결권 행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대신 부동산 대신 갚겠다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돈 받는 채권 담보 수단이죠. 이렇게요. 다 변칙담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쓴 용어다, 이 용어도. 자, 이런 얘기고. 자, 그런 다음에 명의신탁이란 말이 있죠. 명의신탁. 우리가 늘 듣는 말이에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만약에 갑과 을이 있다 칩시다. 두 사람이 있다 칩시다.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의 내부적 소유권과 외부적 소유권. 외부적 소유권이란 말이 뭐 등기죠, 뭐 등기. 이것이 1차전 약정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내 거로 하기로 하자. 우리 두 사람끼리 내 거로 하기로 하고 대외적으로만 네 명으로 등기해 놓자. 이게 명의상 약정이에요. 이거 왜 할까요? 야, 네 명으로 등기해야지만이 내가 1가 2주택이 안 돼, 양도세도 안 내고 네 명으로 등기해야지만이 내가 탈세 투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응? 농지법은요.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 못 갖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기 잘 아는 그 동네 농민 명의로 땅은 내가 사는데 응? 명의는 네 명의로 해놓자. 그래서 탈세 투기서를 쓴다는 거예요. 이걸 명의상 약정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내부 소유권과 여기서 1차전 약정. 이 명의상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이고 이게 적발되면 다 형사처벌하겠다. 규제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탈세 투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명의상 약정했다 부르는 거예요. 이때 원래 소유자 이 사람 땅이에요. 이 사람 명의 신탁자라 부르고 알아서 내 명의로 등기해. 명의 빌려준 사람이죠. 명의 빌려준 사람 명의 수탁자라 부르는 거예요. 명의 수탁자. 두 사람의 약정을 명의상 약정이라 불러요. 명의상 약정 무조건 무효이고 무조건 처벌한다. 그런 뜻이죠. 이 다음에 실명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렵죠, 이렇게요. 자, 물상대리란 말 우리가 배웠죠? 물상대리란 말은 어느 부동산 토지를 건물을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 저당권이 뭡니까?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되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저당권자 권리잖아요. 근데 저당자의 목적물이 멸실했어요. 그 건물을 정해놨는데 건물이 불나서 다 멸실돼 버렸어요. 경매할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당권자가. 이 건물 멸실되면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건물이 존재치 않으니까. 이 가치 변형물이에요. 가치 변형물. 이 저당자의 목적으로 가치 변형물이에요. 그런데 화재보험금을 가입했어요. 2억짜리를. 화재보험금. 또는 토지를 저당 잡았는데 토지를 저당 잡았다는 얘기는 돈 안 갚으면 토지 경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토지가 수용당했어요. 수용당한 토지를 경매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수용 보상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저당 건물에 화재보험금이 나오거나 토지 저당 잡았는데 토지 수용 보상 나오면 이 저당권자가 이 화재보험 회사 쫓아가서 수용 강요 쫓아가서 그 수용 보상금을 화재보험금을 이 건물주한테 토지주한테 주지 말고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주장하는 것이 뭐다? 물상대출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가치비용을 소멸했을 때 이런 데 들어가서 내 돈 받아오는 것을 물상대라 부르는 거죠. 담보권자들은 당연히 이게 있는 거죠. 물상대출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이런 얘기고 또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부당이득.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이 민법에서는요.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또는 어느 법률행위 됐어요. 어떤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돼서 계약 자체가 무효돼 버렸어요. 그럼 계약이 없었던 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무효되기 전에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는 문제. 또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취소가 됐어. 취소 전까지 내가 계약금 중도까지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 계약금 중도는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어느 법률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그 근거가 없어졌을 때 서로 주고받은 걸 돌려주는 문제를 부당이득 반환이라 불러요. 민법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벌어지면 부당 반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자, 이런 뜻이다, 여기요. 자, 은닉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은닉행위는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걸 가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실제는 뭐 땅을 주는 거야. 한 3,000평짜리 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게 증여잖아. 실제는 증여야, 증여. 근데 증여 그러면 뭐가 왕창 나오나요? 증여세가 왕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부모 자체 겉으로는 뭐 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하는 거예요. 누구 속이려고? 국세청 속이려고. 그때 이 숨겨지는 이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닉행위란 부모와 자식한테 실제는 증여하는 건데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거. 그걸 은닉행위했다 부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음에 배우면 이때 숨겨진 증여로서는 유효, 겉으로 한 매매로서는 무효. 어쨌든 이때 하는 거다. 이때 하는 거다. 은닉행위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은닉행위. 오케이.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다음에 통절 표시, 부동산 가장매매, 민법 총칙에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은닉행위, 부동산 은닉행위. 이런 용어들. 자, 자기계약이라는 건요. 하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하나는 자기 자격으로 자기 혼자 계약 써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계약이에요.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님 이 임야 5,000평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좋대요. 그랬더니 우임장 써달래요. 내가 미국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부동산 산다고 할 때마다 꼭 계약이 성사되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제 대리권 줬어요. 얼마 이상만 받아주세요. 얼마 이상만. 그래서 오임장 써주고 일제 대리권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미국 도착해서 연락 왔어요. 썼대, 계약서. 사본 좀 보내보라 했더니 매도인 날에 매도인 홍남기의 대리인 김중개사, 매수인 김중개사. 하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한 자기 자격으로 자기가 계약 맺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맡겼어. 맡긴 중개 의뢰물을 자기가 매수인데서 매수해버리는 거. 이걸 해버리면 누가 손해날까요? 아무래도 그 대리권 받은 중개사가 이익 보고 의뢰인이 손해보겠죠. 이게 자기계약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대리인들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맺지 말아라. 하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하나는 자기 자격으로 혼자서 계약 써버리는 거. 이거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계약은 대리인들은 이 자기계약 맺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 자기계약 금지 규정이라 불러요. 금지하여
본인을 보호한 취지다. 자기약 맺는 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은 자기계약 맺지 말라 자기계약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 적발되면 처벌받고 적발되면 과태료도 맞고 여러 가지 해요. 이렇게요. 자, 이런 거고 총유라는 것은 하나의 토지 건물을 여러 명이 함께 가졌는데 함께 가진 사람끼리 개인의 지분이 없어요. 개인의 지분이 없고 그냥 우리 전체로서 재산만 인정하는 거. 자, 제가 기초강의 때 뭐라 해서 총유, 종종땅, 문중땅. 이 종종땅, 문중땅이 바로 총유예요. 그러면 우리 문중재산 될지언정 내가 종원이야, 종원. 개인의 목인 개인의 지분이 없어요. 야, 우리 종원이 200명이니까 나도 200분의 1 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지분 인정되면 200분의 1로 나누자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로 재산 될지언정 개인의 목을 인정하지 않는 걸 총유라 부르는데 종종땅, 문중땅이 바로 총유부동산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것도 총유라 부르는 거고. 자, 환매라는 거죠. 환매는 대사원원 매매예요. 여기 환매가 이거 줄임말이에요. 환매매. 대사원원 매매. 일단 소유권 넘겨요, 이렇게요. 잠깐 넘기고 내가 대사원원 권리를 타오. 5년 내에. 그러니까 날짜 적어요. 2027년까지 환매 대금 5억만 주면 되돌려 주겠다. 그 환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방법을 쓰냐면 채권 담보제도예요. 일단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주고 몇 년 내에 얼마 대 갚으면 소유권 되돌려 주겠다를 급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돈 갚으면 무조건 돌려주고 그 기간에 환매가 지나도록 못 갚으면 이제 그때 가서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매다. 이거 채권 돈 빌려 쓰는 방법이다. 환매매. 대사원원 매매라는 뜻인데 실제는 돈 빌리는 방법이다. 이게요. 자, 이런 뜻이고 해지란 말이 있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계속적 계약이 뭡니까? 한번 계약 맺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우리 중요한 시험범위에서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하나밖에 없어요. 고용계약, 근로계약 계속적 계약이야. 별일 없으면 2년이건 3년이건 5년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요. 한번 계약이 맺어지면 장래에 가서 계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이건. 이런 관계를 끝내려고 그래요. 소멸시키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해지한다 말 쓰는 거예요. 남은 계약 기간 해지한다. 해지해버리면 오늘부터 해지한 오늘부터는 계약 장래에 소멸하는 거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뭐 한다? 해지한다. 매매 계약은 해지한다. 이걸 쓰는 거죠. 그 쓰는 용어다. 자, 해지란 말이고 이런 게. 자, 이런 용어들도 해지 같이 봐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